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관계가 있고 적은 에너지로도 오래가는 관계가 있다는 거지. 나를 계속 설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제가 이거 톡톡하라 노글루 엄청 추천했는데 이 노글루보다 편한 게 나타났어. 이 자석 속눈썹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 후아인에서 겟레디미 찍고 집게를 놓고 온 거야. 근데 우선 집게 없이도 자석을 붙이는 거라 손으로도 잘 되거든? 실물로 보여줄게요. 아래 거, 위에 거 요거를 이렇게 맞물리게 붙이는 거야. 진짜 사람들 천재야.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 올렸지? 올려주면 밑에 이거를 딱 붙여. 끝! 이게 이렇게 붙이니까 있잖아요. 눈에 피로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딱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럼 이거를 씩 뜯어내면 돼. 눈화장 3초 컷이 가능해졌어. 이거 봐. 조금 더 눈이 또렷해지지 않았어? 저는 약간 헷갈릴 때면 마음에 남는 단어나 사자성어를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거든요. 네. 인생의 지혜와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꽂힌 사자성어가 있어. 첫 번째 사자성어는 회자정리야. 우리 다정이들도 연애하고 나서 이별을 하거나 이별 후에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슬퍼하는 우리 다정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자성어 회자정리. 만나면 언젠간 헤어진다 라는 사자성어야. 이게 영원한 사랑들에게도 속하는 게 인간의 삶은 유한하잖아.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랑 남편이 정말 평생을 사랑했어. 그렇지만 내가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죽든 유한한 삶이 끝날 땐 헤어지잖아. 회자정리라는 만나면 언젠간 헤어진다.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사자성어에 꽂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시절 인연이라는 사자성어야. 때에 따라 만나는 인연들이 있다는 거지. 엄청 오래된 중마고우도 만약에 30에 만났다면 친구가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 서로 결이 안 맞아서. 그러니 그 시절에 만난 인연들이 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 서로 영감을 주고 결이 맞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랑 인연을 쌓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끝나면 또 헤어지겠지. 그 시절에 알맞는 인연이 있다. 예를 들면 저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요즘 되게 서먹하다 라는 관계 있잖아. 그러면 우린 되게 빛나는 시절의 시절 인연이었다 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인간관계에 조금 더 가벼움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자성어를 보면 약간 선조들의 지혜도 녹아있고, 우리의 세상은 AI다 뭐다 이렇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관련된 사자성어를 찾아보면서 인간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우리 1차 북토크 때도 인터뷰해줬던 최선이라는 동생이 있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인 최선님의 아버지 다정이가 우리 딸아이가 한국을 가는데 만나줄 수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다셔가지고 인연이 됐던 그런 동생이야. 중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평생을 해외에서 살았어.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로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20, 30대들도 인간관계 고민을 똑같이 한다 하면서 이런 말이 있대. 하이 메인테넌스 프렌십이 있고 로우 메인테넌스 프렌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관계가 있고 적은 에너지로도 오래가는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결국 남는 인간관계는 이 로우 메인테넌스 프렌십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길게 가는 인연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걸 느낀다는 거야. 진짜 찐친들은 평소처럼 적은 에너지로도 관계가 유지가 된대. 근데 그 하이 메인테넌스 친구들은 어차피 연락도 안 하고 좀 거리가 생긴다는 거야. 나의 결과 맞고 나랑 오래 갈 인연들은 그렇게 내가 큰 에너지가 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들이구나. 근데 연애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 맞춰줘야 되고 상대방한테 나를 계속 설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좋은 관계, 오래가는 관계는 만남의 빈도가 많거나 서로 좋은 말, 예쁜 말 많이 해줘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좀 뭔가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어련히 잘 지내고 있겠지, 어련히 잘 해내겠지 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언제나 신뢰해주는 관계가 오래가고 좋은 관계라는 거지. 그런 친구들 있잖아. 진짜 1년에 한 번 봤는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좀 떠올려보게 되더라고. 이 맥락과 비슷하게 우리가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랑 애를 쓰잖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욕심을 부리잖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켄달 제너라는 멋진 모델의 인터뷰를 봤는데 나는 무엇인가를 쫓지 않는다. 나는 끌어당긴다.
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것에 너무 연연하고 욕심내고 막 쫓기보다 내가 준비돼 있거나 나의 주파수가 그쪽 방향으로 맞춰져 있으면 나에겐 지속해서 기회가 오고 내가 그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거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언제나처럼 내가 어떤 거를 집착하고 연연하고 막 쫓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도망가. 마치 사람과 인간관계 줄다리기 같거든. 내가 막 당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더 뒤로 가고 싶어 해.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그 멋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긍정의 주파수로 맞춰져 있는 나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나예요. 결국 평생 가는 친구는 나니까 나의 멘탈 관리, 나의 주파수, 나의 톤앤무드를 잘 지키면서 나를 채워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나랑 평생 살아가잖아. 보통 사람들이 나 스스로한테 가장 야박해. 내가 하는 일,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 너무너무 야박하거든.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할 필요가 있다. 나를 막 절벽 끝으로 밀어내지 않고 나에게 다정하고 나에게 또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건 꽤 단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자 방식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아놓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감사하게도 2달 내내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어. 다 우리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교보문고랑은 이렇게 트레이 굿즈를 만들었고 예스입시다 MD님들이랑 다른 패브릭 북마크를 기획해서 만들었어. 이게 뒷면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알라딘 MD님이랑은 미니북 키링을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10개나 쟁이고 싶은 마음이 클 정도로 너무너무 귀여워. 다정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 분들 중에 3분을 뽑아서 이 3종 굿즈를 모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딱 3분에게 저의 손글씨 메모랑 함께 보내드릴게요. 다정한 사람 옆에는 다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번 주도 다정한 하루로 보내자고. 우리 다정이들이 또 연애 고민, 사랑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사랑도 잘하거든. 그래서 연애나 결혼 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3가지를 잘하고 있더라고. 첫 번째는 꽤 루틴하게 데이트를 하는 거야. 나랑 남편도 바쁘고 그렇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데이트를 꼭 해. 평일에 퇴근하고 저녁 데이트나 심야영화 데이트를 하던가, 그리고 주말에 하루는 꼭 동네 탐방, 우리의 말로는 발품의 이야기라고 해서 동네를 찝어두고 데이트를 하거든. 오래 만난 연인이나 결혼했다고 데이트 많이 안 하잖아.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까먹게 되는 것 같아. 결국 이성으로 사랑을 싹 틔우는 관계잖아, 둘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설레는 감정이 줄기도 하고 가족끼리 왜 이래 이게 되기도 하지만 낯선 공간이나 데이트를 하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거는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둘이 제일 절친이야. 사랑, 연애 이런 단어를 떠나서 제일 절친이 누구야? 라고 하면 와이프,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랑을 잘 지켜낸다. 그리고 2번째는 서운한 게 있거나 화나는 게 있으면 아닌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자 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마더 테레사 같을 순 없어. 많은 사람이 또 똑같은 걸로 화나지도 않아. 사람의 성격이나 화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다 캐치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어디에 서운한지, 어디에 토라졌는지, 어디에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번 낯소리 또 돌싱 특집이야. 그 돌싱 특집에서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언니가 한 분 있었어. 치과 의사 하는 단발머리 정말 귀여운 정희님인데 약간 깨는 장면이 있었어. 정희님이랑 광수님이랑 지금 잘 돼가고 있어. 정희님도 광수님이 너무 좋아. 광수님도 정희님이 좋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 근데 광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몰라요 이거를 거짓말 안 하고 5번을 넘게 하면서 튕기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귀여워 보이고 싶고 튕기고 싶고 먼저 이 사람이 날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정말 귀여운 마음에 너무 공감해. 근데 좀 적당히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 서운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말로 잘 풀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랑 튼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에게 알쏭달쏭한 문제를 내고 계속 미션을 주고 상대가 내 마음을 막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까 뭐다? 하이 메인테넌스 프렌십이야. 사랑이라고 프렌십이 아닌 게 아니야. 평생 친구이자 사랑은 의리로 변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에너지가 드는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 느낀 감정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게 사랑을 지켜내는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 평생 다툴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 연애하면서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부부 있지, 커플 있잖아. 크게 한탕 싸우고 쉽게 깨질 수가 있어. 오히려 분명히 연인 사이, 부부 사이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극복해야 되는 한 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다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공감했던 포인트가 있었어. 사랑하는 사이나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학생 때 피디님 그룹 토론 해봤어요? 네. 그룹 토론을 하면 나랑 피디님이 한 팀이야. 저쪽에 두 분이 뭐 찬성이고 우리 둘이 반대야. 그러면 하나의 문제를 두고 둘이 의견을 맞춰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돼. 근데 다툴 때 너가 문제야. 너의 그 생각이 문제고 너의 그 행동이 문제야. 너의 그 생각과 행동을 다 바꿔야 돼. 이렇게 다투면 한 팀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 너가 나에게 연락을 잘 안 하는 문제, 내가 너의 연락을 더 바라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 토론의 안건으로 든 거야.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공감되더라고. 연인이나 부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자는 거야. 그래서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있진 않잖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 그러면 아주 전략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자 둘도 없는 편은 서로거든? 근데 서로가 계속 서로를 공격하면서 다툴 때 분명히 현타가 올 거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다퉈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줄다리기를 해야 될까라는 현타가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이의 문제를 외부로 두고 대화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지는 게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방식이다라고 생각해.